하고 자, 여러분들 책에 15쪽의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별로 없는데 막 다른 얘기들이 되게 많지. 자, 상대 속도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상대 속도. 자,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이때 손을 툭툭해. 움직이는 상대 속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상대 속도는 상대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어. 자, 상대 속도는 나무의 속도. 자, 물체의 속도가 되지. 나무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 관측자의 속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은이는 좋아하는 연예인들 누가 있어? 없어? BTS. 누구야? 위에 쪽 좋아하는 거야? 위에 쪽? 이명우? 뽕짱이면? 그럼 발라드면? 보이그룹? 그럼? 걸그룹? 아니요. 에스파?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돌은 안 좋아해요. 아이돌 안 좋아해? 그럼 위에 때에서 노지현 할아버지, 아니요. 이순재 할아버지, 배우 그러니까 이순재 할아버지, 신고 할아버지. 아니야? 네. 그럼 조용기 아저씨? 요즘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그럼 누가 있을까? 배우 중에 괜찮은 배우가 공유? 지성? 아니요. 요즘 지성 또 나오던데? 세관 TVN에 세관 드라마에 지성 또 나온다던데. 그럼 누구? 없어? 남주요. 남주요. 남? 주요. 몰라? 들어봤어요. 저도. 근데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래? 내 형 이름이 지금. 남지옥이라고 치지 뭐. 자, 남지옥이 그거에서 달려갑니다. 자,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요. 남지옥의 속도는 20m/s로 달려가고 있다는 게 이때 하은이가 서서 바라봤어. 하은이가 바라보는 남지옥의 속도는 얼마지? 당연히 20m/s가 되겠지. 자, 그래서 하은이는 쫓아가기로 결심했어. 사인이라도 받아야지.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야. 자, 얼마에 빠르기로 가? 20m/s로 가는데 하은이가 막 달리는 거야. 얼마에 빠르게 달리는데 10m/s로 가는데. 하은이가 바라보는 남지옥의 속도는 올림픽이야. 자, 얼마처럼 보일까? 10m/s처럼 보이겠지. 안 되겠어. 차를 타고 쫓아갑니다. 자, 남지옥은 계속 똑같이 20m/s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은이가 차를 타고 쫓아갑니다. 얼마의 속도로? 20m/s로 쫓아갑니다. 하은이가 바라보는 남지옥의 속도는 얼마처럼 보일까? 0이 되어버리겠지. 자, 이번에는 이제 앞질러서 얼굴이다 한번 보려고 앞질러 가기로 했어요. 자,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었대? 20m/s로 가고 있었대. 자, 이때 하은이는 얼마의 빠르기로 달린다 차를? 30m/s로 달린다. 이때 하은이가 바라보는 상대편의 속도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m/s 뒤로 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부터 뒤로 딱 돌아봤어. 그랬더니 남주혁이 아니고 이수근 아저씨더라. 아이고 말이야. 집에 나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때 하은이의 속도는 이수근의 속도는 얼마야?
20m/s. 선이는 돌아옵니다. 아, 걸어볼까? 터덜터덜. 실망했으니까. 자, 터덜터덜 5m, 10m/s로 오고 있고. 그럼 하은이가 바라보는 자, 이 이승훈 아저씨의 속도는 10m 버스. 항상 상대 속도는 내가 기준이야. 물론 절대 방향을 준다면 10m/s지만 나에 대해서 얼마? B로 마이너스 20m/s라고 써주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게 뭐라? 자, 나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이 왼쪽이 플러스가 될 텐데 절대 좌표에 의해서 밖의 좌표에 의해서 이야기하면 얘는 20 빼기 뭐가 돼? 20 빼기 이거 빼기 10이 아니고 얼마니? 빼기 30이었구나. X만이야. 자, 얘는 10 빼기 10이 돼버리지. 그래서 35.5세크라고 하는데 나를 기준으로 보면 뒤로 마이너스 32.5세크로 돌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듯 항상 계산이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래 실제 계산을 통해서 볼까? 20 빼기 0, 20이지? 20 빼기 10, 10이지? 20 빼기 20, 0이지. 자, 그리고 20 빼기 30이니까 빼기 10. 얘는 바깥 좌표로 그냥 그대로 본다면 20 빼기 10이 돼버리면 얼마? 30이 돼버리겠지. 이때 상대에 해당하는 물체의 속도는 항상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안 변하고 자, 물체 운동 상태에 따라 속도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이거 공간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평면에서 연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자, 상대 속도 구하는 식을 새로 하나 써드리도록 할게. 얘는 벡터라고 해서 방향까지 가는 값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VAB가 있어. 얘는 무슨 뜻이냐면 A가 보는 B의 속도야. A가 본 B의 속도야. 얘는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가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때 자, 계산은 A가 B를 보는 거지. A가 B를 제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A의 머리 끝에서 B의 머리 끝까지 제일 보는 방향이 바로 속도의 방향이다. 상대 속도 방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 자, 대표적인 예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대표적인 예를 이용해서 한번 봅니다. 부풍은 어디서 부는 바람이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부는 바람이지. 오케이? 항상 바람의 방향은 불어오는 방향을 바람의 방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북풍이 10m/s로 분다. 동으로 10m/s로 달리는 사람이 본 물체의 속도는 바람의 속도는 얼마처럼 보이게 될까? 얼마처럼 보일까? 자, 얘는 바람 그리고 사람의 속도를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속도 그림이라는 그림을 그릴 거야. 속도만 그릴 그림이야. 자, 여기 방위 표시가 있어. 북쪽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북풍은 어디서 부는 바람이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야. 이게 V 바가 되는. 크기는 얼마였어? 10m/s야. 그리고 사람은 어디로 달리고 있어? 동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 V4. 크기는 얼마? 10이 되는 거지. 자, 서로 수직이 돼. 이때 사람이 바라보는 바람의 속도는 상대방이 누구야? 바람이지. 빼기. 자, 관측자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V4에서 V4 쪽으로 화살표를 찍 보내줘. 에이, 찍 째려보자. 이게 바로 상대 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V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바람의 세기는 얼마일까? 바람의 세기는 얼마일까? 얘가 얼마나 그랬어? 얘는 얼마나 그랬어? 그럼 얘는 얼마야?
너무 알고 잘 알고 재밌네. 신호등이잖아. 아, 직각 이동교사가 그이잖아. 그것도 아닌데. 올 시무트 2m/s. 바람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지? 북동풍이. 자, 시무트 2m/s로 불고 있다. 쉽잖아, 그지? 쉽지? 네. 자, 이번에는 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바람이 없는 날 비가 내립니다. 비가 어떻게 내릴까? 주룩주룩 내리는데 어떻게 내릴까? 바람이 없을 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내릴까? 여지 방향으로 뚝 떨어지는 방향으로 내릴 거야. 그 뜻이야. 바람이 없는 날 비가 내리면. 자, 이때 V의 속도로 달리는 차 안의 관측자는 유리창을 통해서 답을 보는 거야. 비가 연직 방향과 자, 연직 방향이라는 것은 지표면의 수직한 방향이라는 뜻이야. 연직 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룬다. 각을 이룬다. 오케이? 가는데 비가 이렇게 뒤로 경사지로 가는 거지. 그때 이 방향과 이거지. 아, 그게 지금 이 관측자는 V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비가 뒤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그거잖아. 너네 비가 똑바로 내릴 때 우산수가 앞으로 갈 때는 우산을 어떻게 맞춰야 돼? 앞쪽으로 향해서 받쳐야지. 앉았지? 덜졌지? 그 얘기야. 내가 걸어가면서 어때? 상대적으로 비가 오는 방향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때 비의 실제 속도는 얼마일까? 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라는 문제야. 자, 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대? 사람이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지. 스텝이 전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공항하고 있고 있는데 밖에 눈이 어마무시하게 와서 3월달인데 그리고 바깥 걱정이 되는 거야.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와갖고 착륙할 수 있을까? 옷은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거든. 또 지겹게 또 타고 또 와야 되거든. 그것도 안 되네. 착륙하자. 재수 좋고 오면은 숙소도 제공해 줄 때도 있어. 근데 되게 공항에서 대기하고 자바지 있으라고 하지. 근데 눈이 내리는 거야. 눈이 내리는데 눈이 어떻게 내릴지 아니? 이렇게 비행기가 너무 빨라서 비행기가 너무 빨라서 와 대박 눈이 이렇게 근데 인천 뭐야 김포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눈이 얼마나 쏟아지냐면 무릎보다 높게 쌓였어. 너네들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 그리고 고생 개고생 엄청나게 했지. 그때 왜 가냐면 겨울방학 다 수업 끝나고 3월달에 나를 위한 휴가. 학생들한테 여기 3월 첫 주는 휴강이야 해놓고서는 선생님 혼자서 제주도로 간 거야. 저녁 때 인천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서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한라산 올라갔다가 내려와갖고 서귀포에서 하루 이틀 놀다가 올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진짜 밤새 눈이 어마무시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한라산 눈 많이 오면 입상 금지되거든. 입상 금지래. 그럼 하루를 보내야 되는 나의 목표가 없어졌잖아. 그리고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 그리고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가는 완행 버스가 있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절대 타지 마.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거의 3시간 걸려. 버스 종류소마다 다 그것도 해안선 따라가면서 타고 가는. 일부러 그걸 탔어. 근데 와 경치는 진짜 죽이더라. 근데 너무 멀어. 승용차 타면은 한 30분이면 갈 거를 거의 3시간 걸렸어. 그러니까 오후에 서귀포에 도착을 한 거야. 혼자 식당 가서 먹기가 좀 뭐하잖아. 그래갖고 짜장면 집 가고 짜장면 먹었어. 제주도 짜장면. 마라도 짜장면 말고 그냥 서귀포에서 파는 쫑구피 짜장면 먹었어.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한 2시간 정도 걸어갔는데 재미없어. 가는 데마다 또 다 돈 내래. 그치? 들어가는 사람 주차비도 입장료도 다 내더라고. 배남에 나 혼자 도보로 갔으니까 갔는데 다 돈 내래.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폭포인데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 무슨 폭포지? 청계폭포 옆쪽에 있거든. 기술폭포야? 지금부터 정방폭포라는 폭포가 있어.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를 그냥 직접 떨어져. 근데 그날 바람이 무지 부는 날이라 위에서 떨어지는 바닥에 도착하는 게 없어. 다 날려버려갖고. 거기서 회를 먹고서는 소주나 먹고서는 숙소를 잡을까 하고 딱 봤더니 해녀 할머니들이 파는 게 너무 비싸. 야 저거면 차라리 횟집 들어가서 먹겠다. 그래 먹을까 말까 그냥 가자. 나와가지고 주상 전리 단지가 있거든. 볼만은 한데 아무도 안 와. 사람이 없어. 평일이니까. 혼자서 거기서 바깥다가 너무 심심해갖고 해안을 바라보면서 바닷가 바라보면서 캔맥주를 5병인가 6병 먹었어. 거기서는 할 일이 너무 없잖아. 제주도 심심해. 할 게 없네. 에이 안 되겠다. 집에 가야지. 서귀포로 나와가지고 제주도 빨리 오는 버스 타고 와가지고 한 40분인가 30분 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인천에 왔지. 제주도도 그게 마지막 비행기였어. 왜? 바람 불고 그런다고 비행기가 못 뜰 수도 있다 했는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선생님 탄 게 마지막 비행기야. 도착했더니 눈도 이만큼 쌓였어. 인천 오면 차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인천 오는 버스가 아예 안 보여. 막 찾다 보니까 부천 오는 버스가 있는 거야. 딱 탔어. 사람들이 안 타. 눈이 무지만이 쌓여가지고 길이 다 막혔어. 그래서 부천까지 오는데 자기 노선도 아닌 길로 막 왔어. 기사 아저씨가 나와있는 거. 어디서 내려요? 저 경인천천에서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원래는 저기 부천 쪽으로 가는 건데 송내 쪽으로 왔어. 송내까지 거의 논스톱으로 와갖고 진짜 빨리 왔지. 와갖고 선생님 생각 잘못했지. 전철 타고 그냥 집에 왔어야 되는데 버스를 탔어. 버스 썰매지 거의 눈이 막 와갖고 썰매 타고 집 근처까지 왔는데 원래 노선이 끝났대. 차고지 들어가면 돼. 근데 선생님 그때 살던 데가 차고지 근처거든. 그래서 차고지 같이 좀 데려다 주세요. 택시 잡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걸어와서 툭툭 빠지면서 집다만 들고 고생해서 했던 게 제주도야. 그때 눈이 옆으로 가더라. 자 이렇게 가면 돼. 이때 비는 실제로 어디로 내려? 직방으로 내려. 그런데 어떻게 내리는 것처럼 보여? 대각선으로 세타의 각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람의 속도야. 그러면 한번 보자.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 이 속도는 비의 속도 빼기 사람의 속도.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비의 속도라는 거야. 비의 속도는 사람의 속도 더하기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거는
혹시 힘 같은 거 합성해 본 적 있어? 네? 힘 합성?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에 힘이 있고 이쪽 방향에 힘이 있대. 그러면 두 녀석의 대각선의 값이 두임의 힘력의 크기가 되거든. 중학교 과정에 이런 게 있었을 거야. 이쪽으로 4뉴턴, 이쪽으로 3뉴턴이 있으면 이쪽에 5뉴턴이 된다라는 문제 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사람의 속도 더하기 사람과 사람이 말하는 비의 속도의 합이 이 속도래. 그렇다면 이 방향의 누군가와 얘를 합성하게 되면 이 방향이 돼버려. 그렇다면 이 변과 이 변이 평행사변형이 되게 나란해야 되겠지. 이 크기가 V의 크기를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돼? 이게 사람이 말하는 B의 속도라는 것이고, 얘가 B의 속도라고.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삼각비를 이용하게 되지.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지? 탄젠트 세타는 자, VB분의 V가 되지. 따라서 B의 속도는 뭐가 되지? 탄젠트 세타분의 V가 됐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재밌지? 재밌지 않아요? 수학이 더 재밌지? 갑자기 선생님 친구 녀석이 수학 문제를 던져주더니 그거 좀 풀어달래. 근데 선생님 방학 때는 되게 시간이 없잖아. 풀어준다고 했는데 까먹고 있어가 아까 잠깐 생각해서 풀어줬는데 되게 개고생해서 수학 문제 풀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문제는 그림이 안 주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A점이 있는데 이 A점은 일단 마이너스 1,0이래. 자, 다음에 벌써 지켰지? 자, 이 점이 있는데 이게 B점이 있는데 B점은 3,0이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점이 있어. 자, C점이 있는데 자, C점은 3,3이래. 이때 AC와 CB를 있는 자,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요 각도에 대해서 각 이등분선으로 쭉 이었을 때 이 점이 P점이래. 이때 P점과 B와 C가 이루는 삼각형 PCB의 넓이를 구하래. 그리고 그려보면 나중에 레나라스 정리나 챕터 정리가 적용될 것 같아서 그걸 자꾸 몰고 갔어. 그리고 자꾸 몰고 갔는데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야 자꾸. 참 바보같이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 되게 쉽지 이거? 쉽지?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지? 얘는 쉽잖아. 연장선 보내주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부터 얘기에 수선을 내려서 여기 연장선 거줄 수 있지. 여기는 각 이등분선이니까 요건과 요건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자, 여기는 4대 3대 5가 되겠지. 그치? 여기도 5가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요 위치는 자, 얼마가 되버릴까? 요 변의 크기가 5가 되니까 여기를 B점이라고 한다면 3,-2가 되겠지.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야. 루트 20이 되겠지. 2 루트 5니까 이 변이 루트 5, 여기도 루트 5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나타나 버렸고, 자, 여기가 루트 5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보자. 요변의 b가 2가 된다면 여기 만난 선은 어디? 얘가겠네. 그치? 2,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쭉 당겨주게 되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닮음이지. 그러면 이 점은 얼마가 되니? 2점이라고 한다면 3,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지. 그럼 요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 루트 5, 1이면 얘는 얼마가 돼? 2가 되겠네. 그러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얼마? 3대 3대 얘가 x지. 얘는 4대에 얼마가 돼버려? 2가 돼버리겠지. x는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되겠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9가 되겠지. 이걸 똥청하게 어떻게 풀었는지 아니? 자, 이걸 똥청하게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냐면 요 각을 뭐라고 할까? 요 각을 2세타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세타,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지. 이때 코사인 2세타는 얼마가 돼? 코사인 2세타는 얼마가? 이거를 그냥 세타라고 하고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라고 하자. 그게 이해하기 빨라. 산수가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건 얘기해 주려고. 자, 코사인 세타는 얼마게? 코사인 세타는 여기 변해보다 5대 3대 4란 말이야. 그럼 코사인은 얼마가 돼? 얼마가 돼? 5분의 3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여기 반각에 대해서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자, 이 제곱이 반각 공식이라고 하나? 탄젠트 반각 공식? 들어본 적 없지? 이배각 공식은 들어본 적 있어?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 들어본 적 있니? 없어? 코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 몰라?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 했던 거 몰라? 들어봤지? 이렇게 쓰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탄젠트는 누구분의 누구라고? 코사인 2분의 세타 제곱분의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 되지. 맞아? 여기에서 코사인 얘를 응용한 거야. 세타 더하기 세타, 2세타지. 그럼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야. 그럼 얘 코사인으로 바꾸면 1. 이게 아니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2배 마이너스 1이 돼버리지.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따라서 코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세타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이거 1 넘어가고 2 나가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자, 얼마가 돼? 코사인 2세타가 돼버리지. 그럼 이거 반으로 줄여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에 대해서 반대로 해주면 되지. 1마이너스 사인이지. 그럼 사인 자리 바꾸면 해주면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지워지고 지워지지. 따라서 탄젠트 2분의 세타라는 녀석은 탄젠트 2분의 세타라는 녀석은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자 얼마 돼? 코사인 세타 했어.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래. 그러면 5분의 8분의 5분의 2지. 루트 한 4분의 1이지. 그럼 탄젠트는 2분의 1이 되네. 그치? 그러면 이변의 길이가 3이잖아. 그럼 높이는 얼마가 돼? 3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가 3Z 2분의 세타가 됐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되었거든. 그렇게 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이니까 4분의 9가 되지. 근데 이거는 미리 답을 얻어놨는데 봐봐 이거 그림 보면 야 이거 뭐니 이거? 딱 보니까 뭐야 이거? 메넬레우스의 정리잖아. 메넬레우스 정리 안 배웠었지? 체거 정리도 안 했고 메넬레우스 정리 체거 정리 안 했어? 못하는 거예요? 몰라?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닌가? 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닌가? 아직 초등학교? 아니야? 그 꼴이랑 그 메넬레우스 정리랑 체거 정리 메넬레우스 정리를 써서 풀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제가? 체바 영어 이름은 세바라거든. 그럼 그 뭐예요? 삼각형에서의 성질이야. 이러니 과학 공부할 때도 수학 등한시하면 안 되겠지? 수학 차근차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잘할 수 있게 정리해놓고 모르는 거 없고 빠진 거 없이 공부를 막 시간 정도야 나중에 다 써먹을 때가 있어. 야 오죽하면 우리 선생님 이런 거 풀고 앉았겠니? 그치? 그러니까 무지 많이 쓰인다는 얘기야, 그치? 이공계에서 공학 쪽 가도 엄청나게 많이 쓰여. 공학 쪽에서 수학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해갖고 수학을 잘 해놓으면 나머지 과목도 자연히 잘 쫓아오게 됩니다. 오케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곽 선생님 이 정도는 해. 그래서 너네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풀이 방법은 되게 많지. 나에 맞는 풀이 방법을 개발하고 계속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 옛날 선생님이 가르쳤던 선배가 있는데 인천과학부 사회야. 사기. 참고로 지금 1학년이 29기야. 근데 이 녀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희한하게 풀어. 다 풀려. 대박이지. 야 이거 왜 이렇게 돼? 딴 애들도 그러고 다 공식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걔 풀이가 이거 왜 이렇게 돼? 그럼 걔가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너 가르친 선생님이 가르쳤어? 아니요. 제가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공부할 때 무조건 외우고 수학도 외우고 공식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왜 그런 공식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공식이 이용되는지를 잘 공부해야 돼. 그거 만약에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서 수학이 어려워지고 지겨워진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시 바랍니다. 아직 그런 분이 고등학교 수학은 아직 안 했구나. 네, 하고 있긴 4월 끝났어요. 4월 끝났어. 그럼 조만간에 다 배우는 것들이야. 체바 정리랑 메넬레우스 정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거 입시에서 2단계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으로 수학 문제로 질문하는 주제이거든. 자주 오는 문제. 전국 과거 거의 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을 살펴보자. 등속 직선 운동은 자 어떤 운동입니까? 일정한 거리로 직선상을 달리는 물체입니다. 살펴보니까 빠르게도 일정하고 방향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냥 쭉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쭉 갈까? 왜 이렇게 쭉 갈까? 자동차가 계속 가는 거야. 변화도 없이 왜? 여기는 뭐라고 왜 그렇다고 생각해? 상호 피지컬 능력.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힘을 받지 않아서 그래. 힘을 받지 않으니까 그대로 계속 가는 거야. 누군가 힘주면 변하겠지. 자, 얘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 물체야. 또는 작용하고 있어도 합력이 0이 되는 물체 운동이 바로 이런 운동이다라고 얘기.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나타나는 힘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하거든. 힘을 합친 거야, 다. 알짜 힘이. 영일. 자, 이때의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똑같은 말로 얘는 이렇게 해뒀어. 등속도 운동이라고 돼. 자,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자, 식을 나타내줄까? 등속도 운동을 나타내는 식과 관계를 살펴보자. 두 개씩이 중요해. 자, 속도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하지? 일정한 시간 동안의 물체가 갖는 변이 또는 이동거리를 이용해서 쓸 수 있지. 왜? 얘는 똑바로 쭉 가니까 이동거리와 변이가 항상 어때? 같아. 오케이? 같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이때 델타 t를 t라고 하고 델타 s를 s라고 하면 t분의 s라고 쓸게. 자, 이때 이 값이 항상 어때? 일정하단 말이야. 오케이? 단위는 똑같이 어떤 단위를 쓰지? 미터 퍼 세컨을 쓰는데 아무튼 일정하대. 그렇다면 S는 어떻게 할까? S는 V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겠지. V가 일정하니까 S는 T에 비례한다라고 해. 오케이? S는 T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 식들이 이런 관계 가지면. 자, 그리고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 속도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일정하대. 몇 차함수 그래프가 되지? 몇 차함수 그래프일까? 1차함수는 어떻게 그려지지? y는? 근데 얘는 일정하겠는데? 속도가 일정하대. 그럼 함수도 쓰면 그렇지. 걔는 무슨 함수라고 해? 뭐라고 했어, 언니? 뭐라고 했어? 아, 좀 전에 했던 거구나. 이거 몇 차함수? 이런 그래프를 무슨 함수? 자, 무슨 그래프라고? 무슨 함수 그래프라고 해? 어? 들어본 적 없어? 상수 함수 그래프. 상수 함수, 항상 일정한 수를 갖는 함수. y는 a, y는 b 이런 식으로 쓰이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y는 b가 라고 썼는데 x에 대해 나타나는 몇 차야? 이게 b가 되려면 x는 몇 차여야 돼? 몇 제곱? 응? 그럼 y는 bx인데? 0 제곱이지. 그래서 몇 차 함수? 0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 함수는 0차 함수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알겠어요? 쟤 갑자기 산수가 막히는구나. 우리 시간에 산수하니까 이상하지? 왜 이상해? 이해해? 0차 함수고 상수 함수라고 불러. 기억해도. 자, 이때 특별한 시각이 될 때 이 그래프가 갖는 넓이의 크기가 뭘 의미할까? 이 넓이의 크기는 뭘 의미할까? 넓이 크기 구해봐. 얼마야? 어? TV? TV가 얼마야? TV는 비싸지? 요즘은 뭐 HD, 요즘은 그 다음에 QD, QED, LED, QLED 이런 거 나오고 TV 비싸네? 얼마야? 의미 얼마야?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게 뭔데? 이 그래프를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자, 한편 시간에 따라서 자 물체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 그럼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 시간에 따라 위치 그래프. 그렇지, 이거잖아. y는 ax 꼴이잖아. 그지? x가 t에 해당하고 y는 b에 해당하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이제 기울기는 얼마일까? v가 되겠지? 왜? y는 ax에서 a가 기울기잖아. 그지? 맞아? 기울기 더하기 절편값도 써줄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어요. 수업 잘하면 우리 되게 재밌어. 자, 수학 잘해서 수학 속에 세 개만 같이 살면 우리 재미없고 수학하면서 이것저것 다 나오면 우리도 재밌어. 자, 이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속도 운동을 하면 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등속도 운동에 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등속도 운동하는 얘는 어떤 게 있을까? 에스컬레이터. 그렇지, 에스컬레이터. 얘가 등속도가 아니면 그 위에서 사람들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칠 거야.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또 있어, 에스컬레이터 비슷한 게 무빙워크가 있지. 지하철역 같은 데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불 가잖아. 이정호항이 엄청 큰 거였대. 그거. 무빙워크. 또 공장에 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막 자꾸 변하면 작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겠지, 그지? 막 하다가 놀다가 힘들 거야.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자, 한편 또 드라이아이스 통행 운동이 있어. 필름통이 있어. 필름이 뭔지 알아? 사진 찍을 때 옛날에 넣었던 게 있어. 롤로 된. 본 적은 있어? 한이 본 적 있어? 우리 저 중학교 2, 3학년에 못 봤다고. 거시기들. 자, 필름에 필름을 담아놓는 통이 있어. 팔 때 여기가 보통 투명하게, 자, 약간 불투명한 흰색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검은색으로 아예 칠돼 있어. 근데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진짜 부드러워. 그래서 바늘을 갖고 이 위에다 한가운데다 구멍을 뚫고 베라에 가갖고 아이스크림을 포장해. 그럼 넣어주는 게 있네? 뭘 넣어주지?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주잖아. 드라이아이스는 누가 어떻게 된 거지? 이산화탄소가 얼어때기보단 승화하여 고체 상태가 된 거지. 가만히 냅두면 다시 상온에서 승화해서 기체 이산화탄소가 생긴단 말이야. 여기 드라이아이스를 막 담아놓으면 기체 이산화탄소에서 얘가 뿜어져 나온다고. 압력이 커지니까. 그렇지. 이때 얘를 거꾸로 세워봐. 얘를 거꾸로 세워. 자, 그리고 테이블 위에다 올려놔. 어떤 일이 생길까? 얘가 바닥에서 이산화탄소가 압력 때문에 뿜어져 나가는 거야. 뿜어져 나가면서 필름통과 필터 가벼운 편이거든. 필름통과 바닥을 떨어뜨려. 약간 떠있어. 기체가 계속 생겨오기 때문에. 그때 옆으로 툭 치면 얘가 쭉 미끄러져. 차이 없잖아. 공기장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거 비슷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혹시 분식집 같은 데서 볶음밥, 김치볶음밥, 그다음 돌솥 비빔밥, 비빔밥, 돈가스,
그리고 제육덮밥, 오징어 덮밥, 불고기 덮밥 이런 거 시킬 때 꼭 주는 게 있는데 마요. 숟가락은 다 줘. 그냥 꺼내 먹잖아. 꼭 주는 게 있어.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이런 건 안 줘. 처음에 얘기한 거에만 주는 게 있어. 응? 칼? 비빔밥에 칼이 왜 필요하지? 뭔가 먹을 때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따로 주는 거야. 따로 들어가요. 물티슈? 물티슈 다 줘야지. 불공평하잖아. 많이 안 먹었구나 밖에서. 반드시 주는 거는 국물을 주지. 국물, 멸치 국물이나 뭐 계란탕이나 계란 국물 이런 걸 준단 말이야. 중국집에서도 볶음밥 시키면 짬뽕 국물 주잖아. 국물. 근데 국물을 주는데 가끔 먹다가 받아보고 허니 모르겠다. 국물 주는 것도 모르면 국물 안 먹네. 아니 국물 다 주는 건 줄 알았어요. 라면 시키는데 국물을 왜 줘? 주지 않나요? 라면 시켰잖아. 라면에 국물 있잖아. 아 김치찌개? 찌개 있잖아. 그러면 국물 안 줘. 국물이 없는 볶거나 비벼 먹거나 이런 데만 줘. 돈가스도 주고. 아, 돈가스는 개인적으로 크림 스프 줘야 되는데. 응? 멸치 국물 몇 마리, 그지? 응? 크림 스프 줘야지. 아, 먹으면 안 가지. 다음번 커피도 줘야 되는데 안 줘. 근데 봐봐. 이런 국물들을 갖다 놓고 먹는 거야. 먹다 처음에 국물 신경 안 쓰고 먹잖아. 근데 갑자기 이 국물통이 쭉 하고 미끄러지는 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 어떤 거요? 아니 못 봤어? 미끄러져. 쭉 미끄러져.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본 적 있지? 자 같은 것도 이렇게 책상에 올려서 밀면 자? 아 맞아요. 참. 티슈는 미끄러지는 자가? 물을 툭 치우시오. 아니 치지도 않았어. 국물을 가만히 놨는데 지가 그냥 가만히 갑자기 있다가 쭉 미끄러져. 맞아 그물그 스웨로 된 아 물 은근 이렇게 있을 때. 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래요? 물은 우연히 묻어 있었을 뿐이야. 물 때문에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왜 미끄러지는지 알아? 수증기를 정확히 아냐. 자, 이 국물 그릇에 단면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턱이 져갖고 뾰족하게 돼 있어.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면 이 바닥이 평평하게 밑바닥과 닿으면 국물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따끈함이 유지돼야 되지. 그런데 여기가 직접 다 접촉되면 열을 쉽게 뺏긴단 말이야. 열과 접촉하는 점이 많아져서. 그래서 최소한 열이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속에 이렇게 둥글게 턱이 져 있어. 밥 공기도 똑같아. 집에서 먹는 밥 공기. 식당에 있는 밥 공기는 아니야. 그 쇠밥그릇 주잖아. 근데 집에서 먹는 밥 공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턱이 져 있어. 되게. 뭐 보관하네. 못 봤어? 그러면 다음에 식사하러 나가고 내일 또 밥 먹으러 나가지 않아? 아 텐트. 그치? 내일 밥 먹으러 나가면 주로 뭐 먹어? 주로 뭐 시켜 먹어? 식당에서? 오늘은 뭐 먹었어? 오면서 엄마가 밥 집에서 밥 먹었어? 차에서 오면서 차에서 어저께 뭐 먹었어? 어저께 안 갔구나. 그저께는? 그저께도 그랬구나. 월요일에 뭐 했었어? 그러면은? 비나쇼크에서 어. 면 면 먹었어? 그럼 라면? 아니 그럼? 이게 친구랑 그러면? 아니 저 잔치고 먹었어. 그 그릇을 또 먹게 되면은 갖고 오면 그릇을 살짝 들어서 담고 나서 바닥을 이렇게 만져봐. 이렇게 턱이 져 있어. 아무 느낌 될 것 같아요. 그 느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네. 재욱이는 본 적이 있지? 네. 얘가 어떻게 되냐면 뜨겁잖아. 국물이 있어서. 그렇지? 그럼 이 안에 공기가 어떻게 되지? 가열이 돼.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될까? 부피는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증가하겠네. 아직 2, 3일째 상대방정 시간 안 배웠지? 2, 3일째 상대방정 시간 안 배웠지? 1학년 때 그거 배웠다. 샤를 먹지. 샤를 먹지. 과학 시간에. 이상 배웠어요?
부피 바뀌. 그래서 오줌 싸기 있냐? 예습으로 그런 거요? 보이고 주셨나? 아, 보일 법지. 선생님 저희 학교 우리 집에 안 나와서 아, 그게 몇 단이냐? 그럼 모르겠어요. 지금 중학교 어딘데? 선생님. 어? 진산. 진산인데 아직 안 나왔어? 네. 오. 나중에 배우는 거야. 오줌 싸기. 오줌 인형 오줌 싸기. 오줌 인형 싸는데. 인형을 오줌을 싸요. 자, 이때 공기가 온도를 열을 받아서 팽창을 해. 압력이 세지니까 얘가 어떻게 되니? 푸슉 하고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외부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얘들이 푸슉 새나가. 그 동안에 멈추게 되면 또 같아지고 다시 멈춰. 그러다 또 가열되겠지? 그럼 또 움직여. 이게 반복돼. 반복다 귀찮지? 아이씨 어디 도망가? 으악! 그럼 좀 이따 또 도망가. 그래서 선생님은 귀찮아서 그 밑에다 휴지를 깔아. 휴지 틈 사이로 팽창하는 기체가 다 나가 들어가고 이러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휴지를 깔아놓는데 까면서 처음에 휴지 한번 봐봐. 움직일 때. 자,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바로 등과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있는 개념 파괴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무한이는 이 책은 무한이와 상상이가 나옵니다. 자, 무한이는 그림과 같이 원점에서 출발하여 A점을 거쳐 B점까지 이동을 하였다. 세 칸, 네 칸 같네, 그치? 자, 한 칸이 1km라고 합니다. 자, 이때 5시간 걸렸대요.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도는 변 위를 보자는 얘기지. 네. 3대 4대 5니까 변이는 5km지. 자, 5km를 5시간 동안 갔대요. 자, 그렇다면 평균 속도는 1km/h가 되겠죠. 네. 자, 한편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봐야 되겠다. 이동 거리는 몇 킬로미터 이동간이니까 7km가 되겠지. 3km 더하기 4km니까 7km야. 1시간 동안 갔대. 5시간 동안 갔대. 그러면 1.4km/h가 되겠죠. 오케이? 1.4km/h. 5분의 7. 제가 왜 그래? 약간 페널티가 있어. 자, 확인 2. 그림과 같이 자동차와 트럭이 움직이고 있을 때 자동차가 바라보는 트럭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자, 트럭의 속도 빼기 자동차 속도지. 맞아? 그럼 빼기 80 빼기 60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빼기 140. 빼기는 어느 방향 가리키지? 여기서 방해가 주어졌지. 서쪽으로 140km/h가 돼. 미쳤어. 이거 세크가 아니고 아우로 바꿔줘야 돼. 야, 1초에 60km 가면 우주선이네. 우리나라 달 우주선 조만간에 발사 안 되는데 이틀이 미뤄졌대지. 왜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봐. 달 탐사 로켓을 조만간에 발사하나 봐. 대박. 이제 겨우 대기권에 올려놔야 했더니 그새 또 달까지 보내겠대. 근데 몇 번은 실패해야 될 거야. 한 번에 성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봤다. 이쪽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와 있는데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 가속도는 기울었을 때 뭐라고 씁니까? A라고 써서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화살표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자어는 이런 가짜가 무슨 가짜지 이거? 와일가. 자, 그 다음에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 빠를 수. 빠를 수. 자, 도자는 이렇게 쓰는데 무슨 도자일까? 허리는 한자 하나 더 배우구나. 팔극 겨우 아닌 정도. 정보 아니면 한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배우지 보통. 정보 아니면 한자를 선택해서 배우지. 아니야?
아요? 1학년 1학기 때 할머니 배우 2학기 때. 2학기 때 저한테 하나 끼만 배워?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1학기가 2학기 또 한번 다시 배워. 그렇게 배우면 또 까먹잖아. 그러니까 몰라요. 선생님 가르쳤던 아이는 옛날에 2급 자격증 갖고 있었는데. 뭐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한자가 굳이 많이 나갔는데 요즘 안 쓰니까 다 잊어버렸어. 본문이 읽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은 몰라. 안 쓰니까. 영어도 가물가물할 때. 자, 얘를 영어로 쓰면 뭐라고 얘기할까? 엑셀러레이션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야? 엑셀레이터. 뭐지? 엑셀레이터가 뭐야? 엑셀레이? 엑셀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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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 엑셀. 엑셀? 자동차 엑셀이 뭐야? 아 자동차. 그 그 빠르게 하는 거. 그렇지. 맨 오른쪽에는 페달인데 밟으면 빨리 가지. 놓으면 천천히 가. 그게 엑셀레이터야. 우리말로 가속 페달이야. 순수하게 우리말로 가속 페달이야. 그래서 있잖습니까? 밟으면 빨리 나가는데 그게 가속 페달. 자, 그렇다면 이 가속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자, 가속도는 이런 정의를 갖고 있고요. 자,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해요. 단위 시간이라고 주자. 물리에서의 단위 시간은 몇 초라고 얘기했지? 물리에서의 단위 시간은 몇 초? 1초라고. 단 1초당 빠르게 변화를 한정시켜주는 속력도 마찬가지 1초에 몇 미터 가냐 이걸로 봤잖아. 주로. 자, 그래서 단위 시간 1초당 자, 속도의 변화를 자, 그럼 속도는 왜 변하지? 속도는 왜 변할까? 속도는 왜 변할까? 힘이 가해져서 맞아요. 힘이 작용해서 변하게 되는 거야.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변화된다는데, 자, 이 식을 한번 써서 한번 보자. 가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자, 속도의 단위는 뭘 쓰지?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지. 걸린 시간은 뭘 쓰지? 세크 쓰지. 그럼 미터 퍼 세크 나누기 세크야. 미터 퍼 세크 나누기 세크가 단위가 되겠지. 번분수 처리하면 뭐가 될까? 번분수 처리하면 뭐가 되지? 퍼는 무슨 뜻이야? 나누기지. 그럼 번분수 처리하면 뭐야? S 제곱분의 아 S 제곱. M이라고 해? M? 잘 써야 돼. 선생님 뭐라고 읽었어 이거를? 앰퍼세크라고 읽었어? 미터. 그렇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제곱. 합치면? 네? 이걸 합치면 뭐분의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 제곱분의 미터. 세크 제곱분의 미터인데 단 얘기할 때는 위 거부터 얘기한다는 거야. 미터? 미터 세고. 세크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오케이. 혹시 중학교 3학년 선행된 친구들은 중력에 대해서 물체 운동할 때 1초에 9.8m per s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게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야. 그래서 9.8m per s 제곱이 중력 가속도라고 불리는 값이 되는 거야. 차차 배우게 되는 얘기야. 자, 아무튼 이렇게 썼다. 기호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씁니까? A라는 값은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씁니다.
자, 얘는 이렇게 쓰기도 돼. T2-T1에 V2-V1이라고 쓰기도 하지. 이게 바로 가속도의 정의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속도가 변하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속도가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자, 다음 시간 여기부터 하는 걸로 하고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물체가 가만히 있었어. 정지에 있었어.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속력을 갖겠지. 그지? 속력이 생겼어. 또 물체가 애초에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뒤에서 밀었어. 힘을 F라고 쓸게. 포스에서 뒤에서 밀었어. 물체는 어떻게 될까? 속도가 빨라졌지. 속도가 증가했어. 자, 또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어. 자, 그런데 힘이 뒤로 작용했어. 그러면 물체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 느려져야 되겠지. 속도가 감소. 자, 이번에는 어떤 물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운동하고 있었지. 그런데 힘이 얘 수직하게 작용했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당기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못 가고 얘를 돌아서 옆으로 돌아야 되겠지. 얘는 잠시 뒤에 보니까 물체가 이 방향으로 원 궤도를 돌면서 빠르기는 변함없이 원 궤도를 돌면서 돌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나중에 등속 원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이 될 거게. 뺑뺑이 운동. 자, 한편 물체가 있는데 말이야.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어. 자, 근데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했어. 자,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했대. 그럼 힘 중에 일부 성분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서 빠르기를 변화시키겠지. 또한 일부 성분은 어떻게? 이 방향으로 나타나서 방향도 바꿔줘. 그래서 빠르게 방향이 다 바뀌어. 자, 대표적인 첫 번째 운동과 같은 이 물체 운동이 자유낙하라는 운동이 있어. 물체를 있으면 가만히 잡고 있다 떨어뜨려. 그럼 점점 얘가 빨라지는 거야. 이때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운동은 아래로 던져 물체를. 아래로 던지면 처음에 어떤 속력을 갖고 출발했지? 근데 중력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 점점 빨라져. 반면에 이 운동은 하늘로 물체를 던져. 처음에 윗방향으로 출발했지? 그런데 중력이 아래로 나타나잖아.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에 어떻게 돼? 멈추지.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겠지.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물체가 원운동하는 얘가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운동의 얘는 혹시 포물선 운동이라고 들어봤나? 물체를 비스듬하게 던졌어. 이때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비스듬하거든. 그래서 얘는 계속 방향도 바뀌고 빠르게도 바뀌는 운동을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진자 운동이라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역시 힘이 계속 바뀌면서 방향도 계속 바뀌면서 속도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드리고, 자, 속도의 변화량, 그 다음에 가속도의 식을 다시 한번 보시고 등가 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은 매우 중요해요. 책에서는 3가지씩만 주어지는데 선생님이 5가지씩을 줄 거야. 그래서 5가지씩을 계속 암송화 다시 해줘야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